자, 오늘 스터디 콘텐츠 면접 첫 번째 면접 지원자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와 헬스터디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으로 20살 된 김태환이라고 하고요. 중학교 때는 그냥 마냥 게임이랑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었고요. 공부는 거의 안 했고, 고등학교 때는 꿈을 좀 찾아보자 하고 생각한 게 프로게이머였는데, 프로게이머를 약 1년 동안 그래도 진지하게 임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과감하게 하고,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겠냐고 여쭤봤는데 전문대랑 지방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가보자 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입문논술을 보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지원서에 따르면 이제 2, 3수능도 보셨어요. 두 번째 수능은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되셨어요? 고려대학교를 세종 캠퍼스에 다니고 있을 때 본캠 축제 입실렌트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막 뭐가 울리는 것 같이. 근데 이제 이 감정을 내가 지금 느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옆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힘든 노력 끝에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셔서 그런 보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부모님한테 나도 뭔가 노력해서 좀 뭔가 이뤄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좀 중요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세 글자로 좀 하자면 그님티? 다이아 3까지 갔고요. 사실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은 네. 현실적으로 정말 프로게이머가 되기는 어려운 걸 그때도 알고 있었을 거고, 뭐 그래서 아까 뭐 포기하셨다고도 했었고, 그죠? 네, 근데 사실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라는 데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고 전략이 아니라 이제 실력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현재 성적에 비해서는 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본인의 지금에 있는 능력과 이제 의지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그냥 봤을 때도 터무니없는 목표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석원 선생님 말씀이었거든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면 돌파라고 하셨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노베이스에서 연대, 고대, 서울대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나라고 뭐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커서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스터디 선발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절박한 정도고 하나가 자기 객관화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절박함부터 보면 제가 들었던 고려대를 입학하고 싶은 이유들 중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절박하신지가 첫 번째로 의문이고, 두 번째 자기 객관화인데 써주신 두 번의 수능 성적이 제가 느끼기에는 고대 세종을 논술로 간 게 되게 잘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객관화를 생각했을 때도 잘 되어 있나가 좀 의문이라, 요거 두 가지는 혹시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선 절박, 간절함 먼저 말씀드리면, 친구들끼리 있을 때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너무 부럽기도 했고, 그래서 두 번째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세종 그 캠퍼스에 붙었을 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친구들도 너가 거길 갔어?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서 막 울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뭔가 여기서 만족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나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너무 컸었고, 무모한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뤄내고 싶었어요. 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좋은 영향으로 자신감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지금 상황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당장은 대학이라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사실 이제 모든 결과에는 운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이 안 따랐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본인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다른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노베이스 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탄력을 받는 부분이 계속 꾸준하게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존감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그 고려대를 못 가더라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비미민호 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400분 넘게 지원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 저 포함해서 그런 지원서 쓸 때 앞으로 이제 여기 붙으면 나도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들 하면서 자신감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가 태환님의 그 지금까지 낮아져 있던 자존감이나 자신감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원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황희정 지원자님 맞으세요? 네. 아 맞아요. 본인 자기소개하고 헬스터디 지원 동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 2초만 있다 해도 돼요? 지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터디에 지원하게 된 황희정입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적혀있는 대상이 성실성과 노베이스였는데 그 인재상이 저와 딱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영상이나 여러 매체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만 결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노베이스로부터 시작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왜 성실하다 생각해요? 저요? 네. 저는 왜 성실하냐면요. 성실한 거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시 욕광탈 하셨잖아요. 네. 마지막 불합을 언제 보셨어요? 정시 성적 나왔던 12월 9일인가? 그때 12월 9일.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달 반 조금 넘게 흘렀네요. 그 사이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알바하면서 1월 21일 날에 재수를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1월 20일 날에 그만두어서 알바하고 술 먹고 놀았어요. 지금은 공부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재수 학원에 다니고 있나요? 그 원래 21일부터 입소를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안 나와가지고 2월 1일부터 들어가기로 했어요. 입소라면 독재학원. 이건 약간 질문 아니고 좀 조언인데 자기소개서에 국어가 내신 5에서 1 올랐다거나 뭐 영어를 뭐 4등급에서 100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신과 수능은 정말 다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염두하고 이번 수능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네네. 그 왜 경희대가 목표 대학이에요? 왜냐면요. 네, 제가 여기서 바꾸면 안 되죠, 목표 대학을. 지금 생각이 바뀌어서 바꿔도 됩니다. 시립대가 가고 싶어요. 왜 그렇죠? 일단은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버스 타고 5분입니다. 경희대도 가깝지 않나요? 외대도 그러네요. 지원한 학과가 조금 간호학과랑 정치외교랑 국어국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국문이랑 정외를 가고 싶어요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간호학과랑 인문계열학과는 너무 달라서 간호도 생각이 있으신 건지. 지원할 타이밍에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어요. 할 거 많은 건 좋아요. 근데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그 목표가 있으면 이제 어느 학교를 가야겠다. 좀 정해지나요, 확실하게. 그럼 이제 이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그러니까 거기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 사실 공부에 대한 좀 의지도 많이 꺾이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좀 정해놓고 하는 걸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내신이랑 수능 다르다고 땅우쌤이 말씀하셨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5에서 어쨌든 1로 올렸었고 영어도 100점 맞았으면 이걸 과연 노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수능 성적 자체에서도 5등급이면 사실 잘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영어는 수능 때 2등급을 맞았네요. 근데 이것도 좀 완전히 확실하게 정답을 알고 찾은 건 아닌 것 같고 수능 일주일 전에도 4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진짜 너무 급한 마음에 계속 모의고사를 영어만 4시간씩 풀고 그랬었던 게 아마 그날에 아마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수할 때 네네. 순공 시간 몇 시간 정도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현역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4시간도 솔직히 안 나온 것 같았어요. 재수 시작하고는 한 6시간씩 나오고 있는데 점차 늘려서 한 11시간 정도는 최종적으로 찍어보는 게 목표예요. 수면 패턴 어떻게 되죠? 한 1시, 2시쯤에 자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거 8시 반이나 9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요. 국어 시험이 8시 40분이에요. 그쵸? 7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7시에요? 6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어. 네, 알겠습니다. 지원서에 저는 대중의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힘든 길인 재수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들의 관심 앞에 서는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발이 안 돼서 대중의 힘을 동기로 쓸 수 없다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가 지금 처해져 있는 부모님이 딱 말씀하신 1년의 기회만 줄 수 있다. 1년의 비용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마 저의 간절한 동기이고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고 제가 타협해서 학교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제 스스로에게는 그게 많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동기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겠네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제 멘탈도 못 견딜 것 같고 본인이 좀 멘탈이 약한 편인가요, 평소에? 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대중을 통해서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중의 힘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일어서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면접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지. 다음 면접 지원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원님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헬스터디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장원이고 대학교를 1년 다니다가 다시 한번 24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헬스터디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는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농구하면서 뛰어놀고 끝나고는 애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하면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제 꿈은 게임 기획자인데 그 게임 기획자 쪽으로 이제 제가 조사를 하니까 게임 업계에서는 학벌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좀 더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아서 대학교를 전문대 쪽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더 졸업을 해서 스펙을 좀 더 쌓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취업을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전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여러 경시대회나 소프트웨어 코딩 대회 같은 걸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전혀 이제 그런 거 의욕이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수능에 도전을 해서 좀 더 높은 학과에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우는 소프트웨어 공부와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제 꿈을 향해 가고자 이제 헬스터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하시는 학과는 컴퓨터 공학 쪽이 되겠네요. 네네. 뭐 스터디를 이제 서울에서 막 좋은 학교 친구들이랑 한다던가 프로젝트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조금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가능하실지. 제가 이제 가고 싶어하는 학과는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매년마다 해커톤이라는 대회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개최하는 그 대회에 출전을 해서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를 두면 좋겠지만 수상을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서 꿈에 도전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수능에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면 조금 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기회를 써보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 만약 정시로 세종대학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선수대가 만약에 나왔어요. 그래도 세종대학교 선택해요? 조금 더 높은 학교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높은 학교에 컴퓨터랑 전혀 무관한 학과면요? 그럼 뭐 영문 이래도 가시나요? 과를 좀 더 중요시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시네요. 본인이 있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싶어서 공부를 또 하는 것 같은데 갔는데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상과 다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동료가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꼭 가는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서요. 주변 환경이 또 똑같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전 학교보다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그만큼 다양한 체험 기회를 통해서 직접 이제 도전하게 되면서 제 꿈에 맞춰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번째 수능 도전 맞으시죠? 네네. 부모님이나 주변인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처음에 다 말리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있는 학교 다녀라. 갑자기 이제 너가 뭐 1년 공부한다고 바뀌겠냐.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제가 거의 안 하던 애여서 친구들이 그냥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더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 시작하고 계신 거죠? 네네. 순공 시간 어느 정도 나오세요? 평소에 안 앉아 있다가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엉덩이가 좀 근질근질거리긴 하는데 6시간, 7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게임 하시나요? 최대한 참고 있는데 솔직히 10시에 집 가서 한두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롤 게임 요게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제가 고3부터 해서 N생들 정말 많이 봤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게임을 못 끊더라고요. 근데 또 본인은 게임 기획자가 목표잖아요.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다 힘든데 나 게임 기획자 되고 싶으니까 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이러면서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어요. 헬스터디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롤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나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몰래 한판이야 할 것 같긴 한데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솔직하다. 면접은 이제 질문들 다 마무리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윤도영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데 유튜브에 마지막에 이런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The Last Lecture라고 이제 마지막 인생 강의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 모두가 출발점이 다르듯 도착점도 다르다. 남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 때 뒤쳐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어디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만약 이제 헬스터디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제 페이스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표한 대학에 입학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올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원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대 사관학교 1차 떨어지고 재수할 때는 2차에서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삼수를 하고 있는 21살 김은강입니다. 딱 내리다 보니까 헬스터디 모집 글을 본 거예요. 딱 읽자마자 와 이거는 진짜 내가 되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사관학교를 계속 지망했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원래 꿈이 간호사였는데 주변에서 하도 간호학과 힘들다, 간호사 하지 마라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 꿈이 간호사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에 또 다른 길을 찾아보다가 간호장교를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훈련도 하고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국군분들 이렇게 간호해주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계속 사관학교를 준비하시다가 의상학과로 갑자기 확 틀으셨어요. 네네.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간호학과 너무 힘들다고 자꾸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될까 하고 다른 학교를 찾아보다가 패션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성균관대 의상학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멋있는데 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확정은 못했지만 좀 관심이 제일 높은 학과가 성균관대 의상학과여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관학교에 대해서 오래 쓸지 안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아요. 네. 22학년도 현역 수능 보신 거랑 23학년도 수능 보신 거랑 보면 국수는 등급이 똑같고 영어는 하나 떨어지고 탐구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수형으로 보면 옳은 분포가 아니었는데 1년을 썼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수능 한 1, 2주 전에 사관학교 최종 발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불합격이 아니라 아예 우선 선발, 종합 선발 이 둘 중에 하나가 뜰 줄 알았는데 아예 불합격이 떠버린 거예요. 그거는 신검에서나 아니면 면접에서 완전 결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멘탈이 나간 거예요. 수능 1, 2주 남았는데 저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제 몇 년간의 꿈이 좌절되니까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도 약간 잘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1차는 붙었는데 수능에서 그렇게 엄청 못 본 거는 좀 멘탈이 약하구나 좀 느꼈습니다. 재수 과정에서는 등급이 좀 올랐었나요? 현역 때보다는 올랐던 것 같은데 막 엄청 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조금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건데 사관학교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체력이 되게 많이 오르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공군장교로 한 3년 복무를 했었어요. 저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걸 올리는데 혹시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하셨는지. 제가 고3 때 체대 입시반을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운영해 주시는. 그래서 거기서도 진짜 엄청 꼴찌였고 정말 체력이 약했는데 1차 합격하고 나서는 한 달 동안 엄청 헬스장 왔다 갔다 하고 그 앞에 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탄천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천 거기 엄청 뛰어다니고 실전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온 거예요. 그 등급이 팔굽혀펴기 빼고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어필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약했던 부분에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그 의지만 있으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힘든 게 문제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그때 그 의지로 네, 열심히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내신이 3.0x라고 하셨는데 지금 목표치가 어느 정도 있으신 거잖아요. 성대 정도로. 근데 만약에 삼수를 하셨는데 6,9평 성적이 인서울이 안 나와요. 그러면 수시로 경기권 정도 학교라도 써서 가실 건지 아니면 수시는 없고 그냥 끝까지 목표 향해서 정시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때까지 성적이 안 나오면 일단 수시를 쓸 것 같긴 해요. 자수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국어 5등급 정도 나왔잖아요. 수능 봐서 몇 등급 받는 게 목표예요? 저는 2등급은 받는 게 목표예요. 죄송한데 수학도 좀. 수학은 1등급 받고 싶어요. 지원서 마지막 문단에 현재 그 남자친구가 있다. 네. 적었는데 이제 곧 군대를 간다. 남자친구께 이 그 나오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나요? 네.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남자친구가 입대하는 날 만약에 그날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후자여야죠. 그거는 제 인생이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인생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날 뭐 만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1년 정도는 그냥 안 만나고 지금 공부에 올인하고 싶은지. 1년까지는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될 것 같고. 김은강 씨?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막 1년 동안 안 본다고 했으면 오히려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한 게 조금 더 저는 진실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질문은 마무리가 됐고,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말 될 줄 몰랐는데 저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자, 1스터디 그 다음 면접 지원자분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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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경기도 화성시 사는 30살 한건이라고 하고요. 일전에 N수행시 20화에서 나왔었고 수능이 그렇게 잘 보지는 못해서 다시 수능에 도전하게 된 상황입니다. N수의 신 20화 댓글들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었는데 사실 뭐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도 많아서 힘들지 않았다 하면은 사실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는 이제 무뎌지더라고요. 이제 적응이 또 되니까. 만약에 1스터디가 붙었을 때 당연히 이제 시청자분들의 대다수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컨텐츠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비판조의 댓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댓글을 받았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애초에 여기 지원할 때부터 그거를 감수하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도 좀 이제 대출이 있더라고요. 원금은 그렇다 치고 이자를 낼 방법이 공부 시작하면 좀 없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조금 사적인 것 같은데 왜 물어보냐면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공부를 할 생각을 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이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햇살론이라고 해서 2, 3분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라서 이자가 그렇게 엄청 큰 액수는 아니라서 최근까지 했던 알바로 모았던 돈과 있었던 돈으로 조금씩 메꾸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쓴 거에서 순 공부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기존에는 이제 계획표라든지 그런 게 좀 없고 좀 무분별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매일 플래너에 기록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5번 이제 보신 거고 올해로 따지면 6번째 수능 도전하시는 거죠? 네. 지원서를 보니까 이번에 오수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많이 절망을 하셨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그냥 직업을 알아보신 걸로 나와요.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직업을 알아보셨는데 초등교사를 계속 하고 싶었다. 목표 때문에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뭐 몇 수까지 하겠다 이런 게 정해진 상태실까요? 사실 이게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생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 되지 못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단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그만큼 더 절실하다 하셨는데 혹시 작년인 오수를 하실 때는 스스로 느끼기에 얼마나 절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서슴없이 말하자면 똑같이 절실했어요. 그때도 엄청 절실했는데 제가 그냥 그런 방법이라든지 공부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저는 독서실에서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나왔기 때문에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능을 여러 번 보셨는데 점수가 굉장히 지금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제자리? 본인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 국어라고 쳐볼게요. 국어 인강을 어떤 하나의 강의를 완강해 보셨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책을 완벽하게 내가 마스터했다 이렇게 풀었던 그런 책이 있나요? 있기는 한데 본교재랑 익힘책이 있으면 익힘책을 풀고 그 사설 그거를 풀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인강민철이 되게 좀 비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합리화를 하고 되게 양이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습이나 훈련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올해 목표를 성공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거나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제일 하고 싶었다, 뭐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제일 증명해주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나요? 잠시만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고 하는 거를 그거에 있어서 어머니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사범대로서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아이들과 학생들을 다룬다면 내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올해 변하시고
진짜 이제까지 아예 다른 인생을 정말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간절한 목표신 거죠. 지금 초등교사라는 것이. 네. 네, 알겠습니다. 헬스터디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실 아까 유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머리를 좀 쳤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되게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교육을 하는데 내 자신이 뭐 돼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조금 아니란 태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든 하든 꼭 형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수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주시죠. 고빈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헬스터디 지원 동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살 연정훈입니다. 라이오 바이카노라고 하는 프리메라 팀의 B팀에서 선수 생활을 좀 했었고 연고를 19살 때 테스트를 보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너 나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했는데 결국 못 낳고 그리고 한국으로 컴백하고 계속 재활을 했는데 무릎은 나았는데 그 다음에 뭐 발바닥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그러다가 결국에 폐까지 망가지게 되면서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공익을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최근에 수능을 보신 기억이 재작년. 그러니까 2, 3 수능 안 보신 거, 가장 최근 수능 안 보신 거예요? 네네. 그 전 수능 보신 거죠? 네네. 최근 수능은 왜 안 보셨나요? 작년 1월 달에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나름 축구를 되게 열심히 하는 도중에 부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저의 의지랑 별로 상관이 없이 너무 많이 해서 다쳤다거나 그런 제 방법이 잘못된 경우들이 좀 많기는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좀 무서웠어요. 내가 또 뭔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또 내가 나를 아프게 만들어서 또 다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했더니 이제 부모님도 오래 버텼다. 좀 쉬고 편하게 쉬면서 일단은 몸 추스리고 마음 추스리고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작년 5월 달부터 쉬었죠. 그래서 이제 수능을 안 보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어쨌든 보셨잖아요. 네. 모의고사 봤을 때 제일 잘 나왔던 성적이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한 지문 읽는데 몇 분 정도 걸리세요? 그게 엄청 오래 걸려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해외에서 살고 오셨고? 이해는 그래도 다 하기는 하거든요, 결국.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럼 목표하는 등급이 어느 정도예요? 국어는 내가 수능에서 이 정도 하고 싶다. 1, 2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표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이라고 적으셨는데 이렇게 적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게 변호사 쪽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조기축구에 나가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괜찮아 해주고 뭔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 전에 구청에서 있었던 분들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해주고 제가 항상 보통 받으면 무시나 멸시를 주로 받았는데 처음으로 약간 응원도 받고 믿음도 받고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나도 저 사람들한테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좀 되고 싶다. 근데 그런 도움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 아무 능력이 없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은 가야 제가 남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제가 생각하는 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한양대 정예를 쓰신 거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은 혹시 최종 목표가 축구 행정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뭐 남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저는 이쪽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 행정가도 사실 이때까지 평생 해오신 게 그런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 분야에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그 분야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 입시판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운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 수능에 대해서 만족하고 후회 없을 만한 요소가 어떻게 될지 이게 그거는 있어요.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삶의 질 상당히 올라갔어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도 말이 가고 말이 오고 말이 가고 되는 게 그게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일단 이 공부로는 제가 충분히 지금도 많이 얻고 있고 수능이라는 거 끝까지 갔을 때 제가 어쨌든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걸 느껴서 그걸로도 저는 만족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운이 더럽게 없긴 했어요. 계약 전날 무릎이 다쳤다거나 테스트 도중에
허벅지가 찢어져서 이제 탈락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정말 운이 없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 면접에 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일단 어마어마하게 제 기준에서는 운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하는 재미를 전혀 몰랐어요. 누군가와 함께 잘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즐거운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선생님들한테 배우면서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헬스터디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지만 올해 수능에서 교훈이 끝까지 좀 유지돼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오늘 마지막 면접 지원자 같습니다. 지원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윤진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트위치에서 방송하다가 수능에 도전하게 된 심윤지라고 합니다. 전문대학교 항공서비스학부 졸업을 앞두고 재미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익도 좋고 재미도 있어서 방송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컨텐츠가 고갈되고 좀 더 시청자분들께 재밌는 분위기를 보여드리고자 알코올에 의존하게 돼서 나중엔 점점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었고 정말 페인처럼 방에 박혀서 술만 마시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런 정말 한심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평소에 되게 공부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좀 가득했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 넌 엠생이잖아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누가 제일 성공할 것 같아? 라는 질문에 한 친구가 저를 지목하자 반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가 성공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직 일을 할 때도 학벌로 계속 조롱을 받거나 비아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잦았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지금은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을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공부하는 시기에 이제 헬스터디 모집글을 봤습니다. 혹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우울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좀 마렵거든요. 지금은 정말 맹세컨대 알코올 중독 증상은 하나도 없고 정말 치료를 잘했고 지금은 이제 혼자 있을 때 술을 찾는다거나 힘든 순간에 술이 생각난다거나 그런 경험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좀 무시를 안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지. 누군가 저에게 너는 학벌도 낮은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흔들리지 않고 나 정말 열심히 해서 간 학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학교면은 남들이 무시를 해도 제 스스로는 그렇게 안 여길 것 같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만족하고 진학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적상 서울 경기권이 안 되고 직어국 안 되고 대전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연고 전혀 없는 데만 대학이 돼요. 그러면 거기로 진학을 하시나요? 제 모든 걸 희생해서 공부했던 1년의 결과가 그것이라면 저는 받아들이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목표대학 연대를 적었네요. 근데 그거는 현실성 없이 가장 그냥 가고 싶은 학교를 그나마 적은 것입니다. 작년에 가을부터 공부를 잠깐 하셨잖아요. 수능도 네, 보셨고. 네. 근데 그게 엄청 오랜만에 한 수능 공부실 텐데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공부를 하기도 했고 점점 성취감이 느껴지니까 처음엔 너무 재밌었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 공부 방식이 너무나 잘못된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제가 막 학원 다닐 돈까지는 그렇게 마련을 못 해놔서 혼자서 인강 보고 독학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맞닥뜨리면서 좀 좌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지원자님께서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으로도 다시 할 수 있고. 더 이상 방송만으로는 도저히 앞으로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수능을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돌아갈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끼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때 가장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많은 무시를 당하면서 그때 들었던 말들이 사실 아직도 상처가 될 만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상처가 이제는 제 도끼가 되어서 공부할 때 의지를 심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 도끼와 제가 가진 그 경험을 했던 걸 바탕으로 헬스터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헬스터디의 모토처럼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었다? 헬도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면접자인데 오늘 면접이 꽤 길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 말씀을 경청해주신 면접관분들과 이렇게 촬영해주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이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해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8명. 야, 나 오늘은 정말 회식이 필요하다. 이 중에 누굴 뽑을까? 진짜. 어떻게 떨어뜨리냐? 거의 아까 제가 언뜻 봤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뭐 어떻게 떨어뜨려? 아침 드라마 감성으로 눈물까지 민영쌤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500대 2로 가는 최종 그 결과만을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공감도 많이 될 것 같고 헬스터디 컨텐츠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누가 뽑히든 같이 2024 수능까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헬스터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헬스터디!